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물가를 자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LA 화재입니다. LA 산불 화재, 예,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부담이 가는 게 뭐냐면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니까 추산으로 한 1,500억 달러 최대 손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20조입니다. 네. 워낙 또 고가 주택들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양대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는데 동부에는 아시는 것처럼 뉴욕 그리고 또 서부에는 LA입니다. 근데 LA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총 경제 미국 GDP에서 0.5% 포인트 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생산량이 뭐 1조 달러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직도 불길이 잡혔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연결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얼만큼 영향을 끼칠까가 문제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관세를 매긴다고요? 그러면은 그 비용들이 더 들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초반에는 관세를 강력하게 매기기 어려운 요인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LA가 저희가 롱비치라고 그러죠. 네.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40%가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쪽이 벌써 산불로 인해서 공급망, 물류망이 좀 거기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가 와서 컨테이너 차가 와서 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까지도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대체 항구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만약에 동부 쪽이나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임금이 팍 튑니다. 이것도 하나 걱정이 되는 건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해운주, 네, 이것도 하나의 임금이 튀기 시작하게 되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거기다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재건 섹터 쪽에서 들어가는 게 뭐 다 건설 기계나 뭐 관련된 쪽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도 복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미국의 뭐 캐터필라부터 한국의 뭐 현대건설 기계 뭐 이런 쪽들도 쭉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 기계 들어가는 부품체들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도 수혜는 받을 수가 있는 쪽들이겠죠. 재건 섹터는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쪽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인프라 쪽인데 인프라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철강도 있겠고 거기다가 뭐 에너지 쪽도 있겠고 다시 뭐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전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력 들어가게 되면 전력 기기 쪽 이것도 다시 들어갈 거고 게다가 이러면 이제 주택도 다시 건설해서 아니면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물론 그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기지를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기지 금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8%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럼 비싸겠죠? 이것도 어떤 영향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쪽인데 그게 다시 건설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 요즘 잘 갔던 경동나비엔 네. 이것도 순간 온수기 이런 것들 강자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또 해운 쪽인데 해운은 되게 좀 민감한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운 쪽에서 지금 하나 지난주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블랙쉽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계속 미국이 노리면서 니네 계속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란이나 거기다가 네. 또 지금 제재를 하는 국가죠. 거기다가 러시아산 원유 가스를 이거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갖다가 이렇게 배가 거기서 실어가지고 또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차저 200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대 이상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항 금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중국까지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산동항에 못 들어오게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들 영업 못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서 유가가 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그러면 약간 이게 저가일 거 아닙니까? 암암리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유가가 좀 반응을 하고 거기다가 가스도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종목 쪽에서 이 가스 관련된 쪽의 종목 가스선 탱커선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프론트라인 이런 것들 급등하면서 주가가 거래 터지면서 좀 밑에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하기 위해서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그 원유 그리고 또 가스를 지금 연방 정부에 갖고 있는
토지에서 충분히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들은 오히려 운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임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 보게 되면은 국내에도 수혜주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쪽에서도 바라보면서 에너지 쪽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탱커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탱커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탱커를 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조선 쪽인데 요즘 조선을 보게 되면은 조선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물이 들어갔다. 조선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1월달, 2월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가장 실적의 탄력도가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 기자재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사이클에서 강력하게 들어올 건 엔진이다라는 쪽에서 엔진 쪽들 그래서 뭐 대형이나 중형 쪽들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품 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선 쪽이 쭉 가다가 실적이 드디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기재재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운이 움직이게 되면은 조선도 또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쪽도 아까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수혜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라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나는 네. 아까 얘기해놓고 네. 지금 서칭을 후다닥 했어. 네. 그래서 찾은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LA에서 화재 복구 작업할 수 있는 청소기업, 상장돼 있는 청소기업 두 개가 나오네. ABM 인더스트리스하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예. 근데 지금 차트 보니까 네. 안 올랐어. 안 건드려놨어.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청소하기 전에 불이 좀 꺼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꺼져야지. 예. 불 꺼지고 그다음에 불 꺼지면 바로 공략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 복구 비용이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일단 채권 발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또 금리를 튀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이번에 또 좀 돌릴만 하니까 또 이런 압박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 라인들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뭐 쉽게는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2530에서 딱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금리하고 뭐 이것들 지켜봐야 돼 그러면 약간 또 눌림목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 정도를 크게 이탈을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지권은 올랐던 거 다시 눌려서 지지 받고 그다음 턴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라인 한 2480 이 정도쯤에서는 뭐 지지를 하고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왜냐면 미국은 올랐다가 빠지는 거고 한국은 그렇게 뭐 애들 돌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뭐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졌지. 오른 거 요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약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단은 좀 다시 정부에서 좀 변화가 될 것들을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안쪽에서 근데 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버텨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떤 섹터나 또 어떤 쪽의 주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뭐 주식으로만 거의 다 완전히 몰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조금 좀 줄였다가 여기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턴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늘려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또 이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여기서 쭉 샀습니다. 사다가 여기서 그래도 부담이지 그러면 그동안 샀던 거 줄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 줄이는 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쪽에서 눌림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보시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하지만 밀리면 사볼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